자, 첫 번째 오늘 우리 김종대 의원님과 또 신용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 대통령 이슈가 컸습니다. 기자회견은 사실 기대도 안 했지만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일 줄은 솔직히 저는 몰랐고 일단 기자회견 처음 시작하는 그 싱크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보셨잖아요. 근데 저게 3,400자인가요? 예, 그러면서 15분 정도 이제 뭐 브리핑 얘기하셨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자수하게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기자들하고 뭐 1m 상관 자리에서 편하게 얘기하다 또 반말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네. 우선 저거에 대한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저 장면까지는 좋았어요. 아, 저기까지 좋았어요. 이 장면까지는 좋았고 이제 드디어 뭔가 진솔하고 겸손한 태도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죠. 일단 다짜고짜 절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요 장면까지가 오늘 조금 마음이 그래도 기대하게 했던 유일한 장면이자 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또 어제부터 그 조중동이 일제히 이번에만큼은 겸손해라, 매를 맞아라,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겸손해라 하도 보수 언론이 난리를 치길래 이제 또 뭐 김 여사가 이거 아마 보고 한마디 할 거다. 그러죠. 근데 지금 오늘 저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지금쯤 아마 김 여사한테 들들 볶이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당신밖에 상남자가 없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얘기를 듣거나 상남자. 조선 제일 상남자다. 네. 이런 면에서는 저기 국정에 이런 어떤 그 온갖 난맥과 의혹과 추문을 갖다가 다 제거하고 보면은 참 조선 제일의 사랑남이고 상남자고 국가를 아예 그들로 다 그냥 도배를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 네. 야당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진짜 조선 제일의 상남자죠. 왜냐면 국민을 버리고 아내를 선택했다. 그게 무슨 상남자야? 상남자 국어사전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 총평으로 이제 말씀드려 보면 어느 기자분이 전화가 와서 총평을 말씀하라 그래서 흔히 이제 박통, 윤통 이렇게 농담하잖아요. 윤통이 윤통했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그 전 의원께서 어느 방송에서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얼굴만 가리고 보면 주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탤런트 주현 얘기. 탤런트 주현 얘기. 네. 왜 나오는 거예요? 탤런트 주연 얘기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자식아. 다시 잡아주세요. 이 자식아 이거. 왜냐면 이 자세로. 이 태도가 되게 웃겼다고. 그리고 이런 자세로.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부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익숙한 장면이잖아요. 지난번에 한 대표 이렇게 할 때. 이런 자세로 결국 기자들에게 반말하더니 끝장 토론한다더니 야 하나만 더 해 이제 끝내자.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그 국민의힘 당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진솔하고 소탈했다,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매우 겸허한 자세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 기류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조금 전에 뉴스아이킥에서 조경태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용산과 결별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을 얘기했어요. 이거는 형식적으로 분당만 아닐 뿐이지 나올 수 있는 최고의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당의 그것도 최다선 의원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감안을 해서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진행자가 한동훈 대표도 같은 생각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동훈 대표도 이거 다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원내대표와 당대표 간에 전혀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당이
두 개입니다. 원내대표가 대표하는 당이 있고 당대표가 대표하는 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당의 당원들이 대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추경호 그 원내대표께서 겸허히 사과를 했다고 그랬죠. 겸허와 공허가 한 끗 차이인데 이렇게 정도가 다르다는 거. 뭐 멀리 따질 거 없습니다. 그 대변인께서 그 국민의힘 대변인인 윤 땡땡 대변인께서 딱 일성으로 한 말이 있어요. 방송에 보니까 망했다. 네, 망했다. 망했다. 내가 알겠고 다 알겠고 그래 하라니까 할게. 딱 이 자세죠. 야, 네. 겸허와 공허, 허허허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는데, 저는 근데 오늘 기분 나쁜, 사실 아까는 뭐 그 장면까지 좋았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뭐 진정성이 좀 안 느껴져가지고 별로 이렇게 감흥은 솔직히 좀 없었었고. 기대를 안 하셨기 때문에. 네. 또 그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것 중에 내가 시정연설 왜 안 나갔는 줄 아니? 하도 야당이 맨날 뭐라 그러고 특검 얘기하고 이러니까 나는 국회 나오지 말라는 소리인 줄 알고 안 나갔어.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황당무계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런 장면 많았죠. 그러니까 황당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진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차근차근히 한번 좀 풀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이제 김등대 의원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오늘 전망을 물어봐서 1도 기대 안 한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을 했거든요. 맞아요. 같이 이렇게 모셔본 결과 절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했는데 사실은 오전에 조금 불안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아주 진정성 있는 참모가 진언을 했으면 어떡하지? 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약간의 조마조마함이 있었는데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는 명태균과 관련해가지고도 선을 긋고 뭐 아닌 척하고 말했지만 저는 오늘 다 자백했다고 봐요. 이 대통령의 얘기를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다 본인이 그냥 자승자박, 그다음에 자백, 자살골 이게 사실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안진현님께서 보다가 폰 집어 던질 뻔했어요 이러는데 나도 진짜 폰 나는 안 봤는데 사실은 근데 나중에 이제 따로 봤는데. 이게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 모두 다 지금 부글부글 이게 도대체 뭐야? 사과야? 뭐야? 개사과야? 뭐야? 뭐 이런 얘기 계속 많이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보수 쪽 그 방송 패널들을 좀 몇 명 봤는데 한 사람한테도 좋은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위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표현을 한 사람들이 지금 방송에 못 나오고 있어요. 내일 아침이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또 맹종하는 참모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아첨할지는 내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현재 이 순간까지는 어떤 그 공중파와 유튜브를 통틀어 가지고 좀 방송다운 방송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거기까지 가 있다는 거. 이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자로 좀 전에 시작하셨잖아요. 자승, 자박까지 나왔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하나 빠졌습니다. 자화자찬이 빠졌습니다. 그 출입 기자 하고 있는 이제 그 캠프 때부터 출입했던 그 출입 기자가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하나 보내온 게 있어요. 보통은 입장할 때 기자들도 도열해서 박수 치고 기립해서 박수 치고 앉고 또 나갈 때도 웬만하면 박수 치잖아요. 오늘 나갈 때 박수를 유도했다라고 합니다. 비서진에서 이제 그래요? 보이지 않게 뭐 손짓이라도 있겠죠. 기자들한테 박수 쳐달라고? 뭐 이렇게 했겠죠. 누군가가 전 뭐 그 장면을 보지 이렇게 했겠지.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기자들이 아무도 박수가 없었다. 그게 곧 이 현장의 분위기를 다 말해준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기자들도 뭐 들어올 때도 날카로운 없었고. 질문은 사실 못했고 대통령이 예전에 행동했던 거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재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안 해줘가지고 너무 봐준다. 내가 이제 그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기자들도 화가 나긴 났나 보네요. 그러니까 박수도 안 쳐주고.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통제 장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두 번 질문을 안 줬잖아요. 못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보충 질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자들이 알아서 릴레이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졌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끝장 토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무제한 토론이고 룰은 없는 거여야 되는 건데 오늘 분야를 또 나눴다고. 뭐 정치 분야, 외교 안보 분야. 그다음에 외신이 들어오니까 그분들은 이런 관심이 아니라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뭐 한미 동맹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게 관심사가 돼 버렸어요. 또 섞여 이게. 그래가지고 저기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게 얼핏 보면 자유스러운 기자회견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 통제력을 발휘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외신 기자한테도 한국말 그 사람이 한국말로 질문했는데 네. 말 못 알아듣겠다고 막 대통령이 그런 장면도 나와서 너무 무례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예, 아니 뭐 일본 기자 같은데, 근데 다른 기자는 이제 통역이 있어가지고 물론 그것도 또 시간 까먹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 됐는데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외교안보나 외신 기자를 위해서는 따로 뭘 조금 이렇게 섹션을 마련하든지 해야 그래야죠. 되는데 그냥 섞여버리니까 이건 뭐 아닌 게 아니라 좀 뭐 김새죠. 네, 호모사피엔스님께서 마지막 질문한 부산일보 기자가 제일 잘했어요. 네. 그 얘기는 네. 많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싱크? 흔히들 사과를 할 때 꼭 갖춰야 될 요건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두루뭉실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이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좀 오해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팩트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과 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딱 집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그 팩트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릴 거고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것들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이 돼서 이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가지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는 뭐 언론에 민주당에서 뭐 그걸 공개를 했는데 그게 뭐 무슨 짜집기가 됐느니 뭐 소리를 집어넣었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맞네 아니네 하고 그걸 다퉈야 되겠습니까? 아까 일단은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 정확하게 사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좀. 이거는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아까 얘기한 뭡니까? 뭐 창원 무슨 뭐 공단 어쩌고 하는 거를 제가 그러면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거기에 뭐 개입을 해서 명태균 씨에게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사실과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할 수도 없고 그거는 모략입니다. 그런 거는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아니 그러면 본인이 뭐는 팩트고 뭐는 팩트가 아니다 차라리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들한테 그렇죠. 제시를 해주고 그래야지 야 니네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줘 그럼 네. 내가 들어보고서 잘못했다고 할게 지금 이 네. 얘기잖아요. 김종대 의원님의 비유로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불이 나면 일단 끄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막 이거 무조건 꺼야지 하고 막 끄다 보면 정신없이 끄다가 이건 불 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도 있고 뭐 여러 섞여 있잖아요. 한참을 끄다가 근데 이걸 내가 왜 끄고 있지? 막 답변을 그래 알았어 사과하라니까 내가 하는 한참 하다가 내가 이걸 지금 왜 답변을 하고 있지? 딱 그 상태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그렇지. 왜 사과를 하는지 몰라 지금. 그 자체가 이제 번지수가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사과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네. 난 알아요. 하나는- 개사과와 아닌 사과. 그런 사과도 있고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철 공사를 하느라고 도로를 파헤치는데 거기 팻말이 뭐라고 써야 하냐면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잘못한 행위가 아니지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공사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사를 그렇죠. 더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죄송하다요. 이런 사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과는 내 잘못으로 이런 어떤 불편을 끼쳐드렸으니까 시정하고 없애도록 하겠다고 하는 사과가 있어요. 하나는 다음 행동의 교정을 예고하는 사과고 하나는 계속 내 갈 길 가겠다는 사과예요. 네네. 이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의미의 두 개의 사과가 있는데 오늘 사과는 뭐냐 하면은 이런 정도 사과예요. 국정을 열심히 하다 보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네.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우리 마누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옛날 여사는 청와대 야당도 했다는데 그래서 국정에 조언을 해주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데 그것이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요런 류의 사과는 우리가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오늘 대충 보면은 99%가 이제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여사의 해외 순방 뭐 이것도 불편하면 안 하고 뭐 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또 지금의 어떤 국민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정말 쇄신하고 혁신해 가지고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사과는 없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 사과의 어떤 지향점, 목적을 봐야 돼요. 네네. 이거는 시정 안 하기 위한 사과란 말이에요. 네, 네. 그 공사장에서 흔히 보는 그 사과예요. 네. 아. 두 가지일 거 아니에요. 타이밍과 진정성이잖아요. 사과는. 타이밍은 네. 좋다 이거예요. 100번을 양보해서 순방 갔다 와서 처음에 하겠다고 뭐 사과가 될지 뭐 해명이 될지
다녀와서 한다고 그랬다가 좀 땡겼어요. 국정 전반을 반환점을 도는 게 11월 10일인데 그보다 하여튼 3일 앞입니다. 물론 내일 이제 명태균 씨 뭐 출석하는 문제 뭐 이런 복합적인 정무적인 문제를 빼더라도 땡겨서 한 거는 우리가 양보를 할 수 있다 쳐요. 타이밍은 그래도 맞췄다. 그럼 진정성은 네네. 저희가 사과를 받는 자들이 진정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지 사과를 하는 자가 진정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통석의 념, 뭐 유감이다 뭐 이런 류로 100번을 해도 그게 저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과라고 생각지는 않죠. 오늘은 굳이 저희가 100번을 양보해서 평가를 한다면 뭐 유감 표명 정도? 근데 유감 표명을 해서 지금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 공사장 인부들이야 당연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이제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는 이제 하는 것이고 저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과 그 부인이 한 행위는 해야 되거나 반드시 필요한 그런 행위들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우리한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네. 그런 걸 국정농단이라고 부르는데 네. 국정농단이라니 국어사전 다시 살펴봐라. 우리한테 막 그렇게 네. 알려주고 공부하라고 가르쳐주고 훈시하고 유경수 여사를 봐라. 청와대 야당이었다지 않냐. 네. 유경수 여사를 막 계속 언급하면서 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유경수 여사 같은 역할을 했다고 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의문의 일패를 유경수 여사가 당하셨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있다가 네. 정말 동렬해서 생각할지 몰라요. 그분들은 실제로. 아 진짜로요? 네. 유경수 여사가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시절을 회고해 보면은 사실은 이제 오직 1인을 위한 시대였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유신체제 우리가 때죠. 그때 독재라고 계속 그랬던 그러다 게 보니까 있죠. 예. 유경수 여사가 언로 역할을 하고 야당 역할을 하는 게 미담으로 좀 알려져 있고 남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독재의 어둠이 깊다 보니 반딧불만한 불빛만 봐도 감동하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그 약간의 어떤 그 조금 견제만 있어도 네. 국민들이 그거 하나에 울고 웃던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은 대명천지의 이 개명된 사회에서 무슨 여사가 뭘 근거로 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선 어떤 이건 인지부조화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런 인지부조화에서 여사와 자기를 자기 정당화하는 일종의 정신승리를 지금 추구하시는 거예요. 네. 절대 밖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어떤 권력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여사한테까지 뭐 그렇게 비교했다 그러면은 뭐 맨날 궁정동에서 술자리 하면서 거기서 뭐 여자 관계 갖고 이런 것까지도 그러면은 뭐 지금 허용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네. 유여사가 제일 화를 낼 때 남편 바람 피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수석들 불러들이고 어제 뭐 했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어떤 그 시절에서 아무도 모르는 암투가 벌어지고 급기야는 서거까지 했던 암살까지 당했거든. 네. 이런 어떤 그 비극을 여기다가 이제 인용해가지고 옛날에도 구중궁궐에서 그랬고 그런 거 안 한다고 용산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청와대 궁정동 뭐 이러고 역대 대통령 그 짓 하면서 장소가 의식을 규정한다 그래서 그거 안 하고 소통하고 나는 다 내놓겠다고 수정처럼 맑은 정치하겠다고 가신 거 아니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는 말이 그때 구중궁궐 의식하고 똑같아. 네. 예. 이런 게 속이 상한 거지. 이런 게 속이 상하는 거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 뭐 여러 대목이 있지만 네. 나를 도구로 삼아서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한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주어가 빠졌어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을 도구로 해서 악마화를 하느냐? 국민들이? 야당이? 잘 보세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활동을 자제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한동훈 대표가 악마화했네? 여당의 대표가? 주어가 없잖아요. 저는 저한테 한 말인 줄 알았어요. 온 국민이 악마화했다? 국민하고 싸우자라고 선포한 거죠. 예. 도구로 해서 악마화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슴이 찔려. 우리가 찔렸다니까. 네. 근데 이거 있잖아요. 정확한 얘기는 저를 타깃으로 해서
제철을 많이 악마화시켰다. 악마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너네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을 괴롭히는 대상으로 삼았다 이거잖아.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대통령을 욕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부인을 괴롭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데 그럼 여당에서는 왜 활동을 자제하라고 그래요? 더 열심히 하셔야지 잘못이 없으면. 그러니까. 왜 순방도 같이 안 가신다고 그러고 갑자기 말이 바뀌고 그러죠? 그것도 이제 갑자기 결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미 가는 것도 오늘 기자회견 효과로 일단은 한번 양보하겠다는 정도예요. 네. 근데 지금 어떤 악마화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거 사태를 좀 심각하게 봐야 심각해요, 되는 게 되게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가던 대로 가겠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명태균 씨 전화 같은 경우도 수백 통 축하 전화 오는데 그럼 내가 그걸 받지 어떻게 또 기억도 안 난다 텔레그램으로 통화했는지 뭔지 그것도 안 난다 뭐 하면서 그 김영선 의원 공천 개입한 것도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때 윤상현 의원이 아니라 누구로 알았다는 거예요. 장제원 의원으로 알았다나 헌영세 의원으로 알았다나. 네. 그러니까 갑자기 선택적 기억력을 발휘하면서 스스로 정당화하는 물꼬를 스스로 만들고 거기에다 자기가 창조한 세계에 자기가 스스로 감금이 돼버려요. 어떤 물속의 공기방울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동그란 물방울 같은 거 사람 들어가는 그런 장면 보는데 그렇게 지금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세계에 들어있다? 그런 세계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본인이? 거기에 스스로 감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아첨하고 아부하는 간신들이 전부 거기 달라붙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실장이 명태균 녹취록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이때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때 이렇게 뭉개고 나가기로 다 정리가 끝났고 결기가 딱 발의가 돼서 7일날 전격적으로 대국민 기자회견 담화하는 걸로 결정한 데까지. 이미 이제 국민을 개돼지로 완벽히 개념 규정했겠죠. 지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 중에도 벌써 그 대통령의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렇죠.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보시면 당에서 나한테 들고 왔대. 그래서 나는 김영선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자,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이라고 했을 때 윤상현 의원이 들고 갔다 그러면 그나마 공관위원장이 본인이 들고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누군지도 몰랐다 그러면 남이 들고 왔다는 얘기? 그럼 그 당의 공천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비밀은? 자기는 인수위 때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고 왔다는 얘기? 그러면 지금 그 다음에 아까 그 자료 화면에 나왔지만 그게 바람 소리가 들어갔네 위조 변조. 국민 중에 그게 무슨 야당 중에 그게 위조 변조 됐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본인은 그 전에 그런 대화한 적이 있다고 인정을 했다니까요. 글쎄요, 맞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날 비서실장께서 위조 얘기를 하고 위변조 얘기를 하고 여당 의원들이 그걸로 한 30분 1시간 끌었죠. 현장에 제가 증인 선서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봤잖아요 그때. 위변주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있어요. 아무도 저희는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없는데 그 숭실대학교의 음성학 박사 소리 박사 그 사람이 그분이 잡소리가 들어온 게 이상하다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극우 유튜버들이 막 퍼날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처음에는 인정을 했다가 밤에 유튜브를 본 거야. 또 밤에? 그것도 쇼츠 영상으로. 쇼츠로. 그러면은 다음날 이게 영감을 줘. 아이디어를 준다고. 맞아. 이것도 조작될 수 있어. 이렇게 간 거지. 아니 저는 그리고 웃긴 것 같아요. 이분이 국정농단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펼치셨어요. 네, 사전을 바꿔야 되니까.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에게 욕을 안 먹고 원만하게 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된다. 나 이거 정말 기분 나빴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잘 치르고 요거 내가 지금 이해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정도 남들에게 욕을 안 먹고 원만하게 하길 바라는 일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대통령 부인이 한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에 들어가는 건지 지금 대통령 선거, 대통령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거 여론 조작해가지고 경선 때부터 이상했다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잘 치르고 이런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하시냐. 또
남들에게 욕을 안 먹고 원만하게 하길 바래서 대통령 부인이 뭔가 행동을 했는데 니네는 왜 그걸 갖고 딴지거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 부인이 한 여러 가지가 과연 원만하게 하길 바래서 지금 하는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이죠. 네. 왜 이게 그 가치가 전복이 되냐 하면은 네. 실제로 선거를 다 치른 거는 김건희 여사가 맞습니다. 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윤 대통령 결혼할 때 재산 2천만 원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네. 그동안에 기자들 만나는 활동비도 코바나 컨텐츠 법인카드로 다 했다 다 그랬죠.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런 언론에다가 관리까지 해주지. 그다음에 선거 때 그 저기 뭐랄까 그 각종 뭐 명태균, 김종인, 이준성, 이명수 기자까지. 이명수 기자 해가지고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거고 인사도 남편 잘 되라고 김건희 여사가 다 하는데 남편인 이 오빠는 이 오빠는 솔직히 저기 검찰 나와가지고 나 정치가 뭔지도 몰라. 네. 아까도 그 말 나왔어. 그래요, 나 맞아요. 정치 모른다 나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여사가 다 해주고 나한테 전부 다 후견인 노릇까지 다 만들어주고 심지어 천공까지 붙여줬는데 이런 어떤 그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저 말 속에는 부인이 다 만들었다는 이런 어떤 그 무언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 아닌가? 본인 인정하는구나. 부인이 다 해줬구나 이렇게 다 생각하는구나. 해줬지. 저희가 보통 이제 V0라는 표현은 정말 웬만하면 앵간하면 안 쓰려고 그동안 하는 계속 V라고 하거나 VIP만 있었지. 뭐 V라는 단어는 이제 통상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기존 네. 정부에서도 많이 썼고 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위원장 할 때도 뭐 통상 얘기하면 V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나. 그런데 V0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등장한 거죠. 그 말을 쓸 때 사람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저하는 표현이죠. 저항감이 있어요. 이게 쉽지 않죠. 네, 설마 하면서 너무 나간 거 아니야? 같이 일하고 같이 보고 대충 그럴 것이다 아는 사람들도 그 표현을 쓸 때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하죠. 좀 조심하는 건데 지금 스스럼 없이 V0가 온 국민들도 그냥 쉽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미 많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거 본인이 다 치른 거예요. 뭐 펀드레이징 뭐 다 뭐 여러 가지들 설들이 있듯이 그러니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농단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뭐를 한다고 해도 거리낌이 섭정 없어요. 체제예요. 섭정 체제. 그렇죠. 예. 정확하네. 근데 농단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하시는 거잖아요. 농담으로 생각하실 수 농단이 있어요. 농단이 아니라 이거는 권력을 만든 게 여사야. 그거 똑바로 알아야지. 아니 그러면은 뭐 임명을 하지 차라리.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임명하라고 한 거잖아요. 뭘 하든지 부속실을 만들라고 한 거잖아요. 제2부속실을. 네. 그거는 공식적 통제를 받기 싫으니까 그건 싫죠.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우리 신 교수님이 사실은 그 비밀 선거 사무소 두 군데도 다 알고 계시고 초창기 때 비밀 선거사무소 강남 거 말씀드렸죠. 강남 것도 있고 가로수길. 양재동 것도 있고. 양재동도 뭐 많이 들었지만 뭐 가보진 않았지만 않고. 거기에 누가 그 패밀리고 어떤 일을 했다는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교수님은 그 선거를 치를 당시에 그 조직 내에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때는 솔직히 대통령 부인이 무슨 역할을 하던가요? 어땠어요? 글쎄 직접 보지 않은 것을 섣불리 말하는 건 그건 뭐 잘못이고요. 네, 그러니까 보신 거는 없어요. 수많은 그러면? 이야기들을 듣고 실제 장면들이 있었죠. 뭐 대표적인 에피소드로는 그 네이버에 이제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석줄이더라고요. 제가 참 재밌게도 그게 2022년 1월 24일인가 그래요. 제가 비포 앤 애프터를 캡처를 해놨더라고요.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사진 하나 있고 이렇게 프로필이 딱 석줄만 있는 거예요. 누구의 사진? 김 여사의 사진? 그걸 네이버에 그럼 올릴 때 상식적으로요. 청와대 생활도 해보셨으니까 과연 그거를 어떤 참모가 자기 마음대로 석줄로 올릴 수 있나요? 그렇죠. 그때는 사과 이후에 여러 논란이 있을 때요. 그러니까 개사가 저희 그 12월 달에 국회 정론관에서 네, 내조에만 했잖아요. 충실하겠다고 그러니까 했던 그때. 사과. 정론관이 아니라 당에서 이제 당에서. 그때는 했는데 그러면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 말하기가 변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구차하니까 그냥 가장 심플하게 위조 논란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경력 위조 이런 게 있었으니까 네. 그냥 말하기 못하니까 심플하게 세 줄을 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 딱 석줄 올리고 나서 언론에서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어요. 야, 그래도 혹시 영부인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석줄이 뭐냐 창피하게. 그래서 막 언론이 엄청나게 비판 기사를 썼어요. 석줄이 뭐였는데?
뭐 성함 있고 그 밑에 뭐 커리어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캡처를 해놨어요. 석박사하고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코바나 이런 네, 비포 애프터가 있는데 애프터. 이틀 후에 이제 그게 바뀌게 되는데 그 사이에 아침 회의에 그걸 담당하신 분인가 봐요. 이걸 당황하면서 전화를 받으신 분이. 근데 딱 들려오는 저기가 굉장히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 여성의 목소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확히는 뭐 제가 이렇게 가까이 들은 게 아니라 이제 보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회의 자리에서 봤다가 하면서 이제 빨개지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끼리 이제 웅성웅성 했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는 완전히 이렇게 됐고. 그러면 다 실무 그래도 책임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아니 저걸 실무자 누가 자기가 그걸 책임지고 자기가 올린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언론에 이게 막 두드러 맞으니까 누군가 희생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막 이제 나온 거예요. 그 분은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렇죠. 이틀 후에 좀 긴 걸로 바뀌어서 제가 사진을 캡처해 놨더라고요, 당시에. 비포 애프터로. 예, 뭐 제가 순화해서 요 정도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